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TV 8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를 지키는 법조인들, 변호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부정선거가 이렇게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김용현 국방장관이 계엄령까지 발동해서 부정선거를 규명하려고 시도했다가 완전히 되치기를 당해서 지금 내란혐의라고 하면서 세상이 거꾸로 됐습니다. 지금 저 옥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계엄을 내란으로 바꿔갖고 이 사람을 벌 주는 것도 원통하기 짝이 없는데 그 격가지로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변호를 맡았던 그 법률 사무소가 변호 못 받겠다라고 하면서 수임을 거둬들였어요. 수임하지 않겠다 하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따져가 보면서 왜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지, 그 변호사들은 왜 이렇게 부정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법무법인 아주입니다. 수임 3일 만에 변호를 사임했습니다. 11일 날 이렇게 사임의 변을 내놨는데요. 김 전 장관 및 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변호인을 사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무슨 아주 말을 그럴듯하게 해놨어요. 가족들도 동의하고 합의했다 이런 의미로 들리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처럼 대류가주는 지금 현재 대표 변호사가 누구냐면 이규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규철 변호사, 깡마른 사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 최순실 특검 때 특검보로 임명됐어요. 특검은 박영수고. 벌써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 법무법인이 이 김용현 변호 못하겠다고 사임을 했습니다. 대류가주는 당초 넌 왜 수임을 했느냐? 누구든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한 헌법과 변호사의 인권 언어 사명에 따라서 그 변호사 윤리강에 따라서 수임을 했는데, 근데 맞고 보니까 여러 사정을 감안해 부득이 사임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대류가주에 1년 동안 또 고문으로도 근무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이 윤석열과 가깝고 하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나오기 전에 불러다가 고문으로 돈 들면서 인간적 관계를 만들어 나오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부정선거 한번 해보겠다고 뛰쳐나갔는데 그거 못 해주겠다 이렇게 완전히 인면 수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근데 그게 무슨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 사정이란 무엇이냐? 이 스카이데일리가 최근에, 스카이데일리 아시죠? 스카이데일리. 김대중, 이해찬이 부정 개표기 제작 주문했다라는 그 단독 특종 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걸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이 대륙 아주와 관련된 부분만 뽑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륙 아주가 이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령을 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소위 박영수 특검, 박지원이 아주 교훈용석의 능수능란한 요물이죠. 최동욱이 혼외자를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사람, 최태원이 SK 오너, 한동훈이, 이재명이 대장동 성남시장 때 비리 등이 나옵니다. 김만백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 여기에 또 남욱 변호사 등이 등장해요. 그 중에서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대류가주와 성관이와 관계된 부분만 뽑아서 정리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네. 이 법무법인 대류가주는 한마디로 중앙선관위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해왔어요. 선관위에 무슨 법적 문제가 생기면 부정선거 소송이 복권하면 대류가주가 그 뒤처리를 해온 겁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부정선거를 규명하려고 계엄령까지 나선 사람을 1년 대류가주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그것도 윤석열 때문에 데려다서 로비용으로 불러다 쓴 건데 했다고 해서 변호를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김영희 의원보다는 더 큰 손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상의 어떤 또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중앙선관위는 2020년 4.15 부정선거소송에서 법무법인 대류가주를 변호인으로 선임합니다. 이 대류가주는 2009년에 박영수가 대표 변호사로 오면서 법무법인 대류과 법무법인 아주를 통합해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형사사건은 주로 수임하지 않았던 그런 소규모 회사였습니다. 주로 경제사법, 민사, 파산, 관제, 기업들 M&A를 해왔던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박영수가 등장하면서 대류가주를 합치면서 완전히 법무법인의 성격이 커지고 성격도 달라지고 규모도 커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이규철 이 사람이 대표 변호사로 있습니다. 자, 박영수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아까 그 스카이데일리의 특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시켜드리면요.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수사팀을 당시 대검 중수부장인 박영수가 이끌었습니다. 그때 최동욱, 최재경과 함께 일했어요. 최재경은 누군지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에 민정수석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006년 4월에 정몽구를 구속합니다. 1380억 비자금을 조성하고 3천억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을 합니다. 네. 신났죠. 네. 근데 박영수는 김대중 정부 때 목포 출신 박지원과의 인연으로 발탁이 됩니다. 2001년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냅니다. 이때부터 박지원의 오른팔 행사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제주도 출신이에요. 아버지도 제주도에서 군수인가 뭘 하셨다 그러고 그런데 이제 제주도가 옛날에는 전남 소속 아니었습니까? 뭐 그런 저런 인연으로 박지원의 오른팔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 퇴임 후에는 노무현 측근들이 열리는 박연차 게이트 사건의 변호를 맡으면서 친노의 핵심 인물로 떠오릅니다. 친노가 법망에 걸린 걸 이 사람들이 많이 해결해 줘요.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성남 관련 시장 관련 개발 사건에 이 사람이 관련된 것도 그런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6년에 박지원의 추천으로 최순실 게이트의 특검으로 임명됩니다. 그 직전에는 김만배, 이재명 등이 만든 지역 개발을 위한 펀드, 화천대유 자산관리 상임 고문으로 일하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지금 대류가주 법무법인을 2009년에 만든 겁니다. 대류가주가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이상해지는 겁니다. 자, 대류가주가 선관위와 어떤 유착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중앙선관위원회 4.15 부정선거 때 담당 재판 대법관은 조재현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도 많지만 조재현이었습니다. 조재현 뒤에 나옵니다. 조재현이었는데 조재현이 이 대류가주 출신 변호사였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2017년에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조재현의 프로필인데요. 덕수상고 나왔습니다. 덕수상고 나온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많네요. 2017년에 가정법원 판사를 하다가 2011년에 대류가주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2017년 7월에 노무현이가 들어오자마자 대법관이 임명됩니다. 그 이후에
법원 행정처장까지 임명돼요. 그러니까 이 좌빨 정권에 완전히 그 뭡니까? 대법관을 장악하는 그런 세력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조재현이가 대륙아주 변호사 출신인데 당시에 박정화 대법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은 광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2017년에 이 조재현과 함께 대법관에 임명됩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그 잇따르는 선거 무효 소송에서 조재현과 박정환은 선거 무효 소송을 심리를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 인천 연수을, 경남 양산을, 서울 영등포 을에서 쏟아지는 가짜 투표지들, 부정이 의심되는 투표지들 수천 장을 무효표로, 유효표가 아니라 무효표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콩 데일리라는 신문이에요. 이거 언제입니까? 2021년 4월 그 헤드라인입니다. 김한국 기자라는 분이 썼네요. 2021년 8월 29일. 부정선거 증거를 뭉개하면서 재검표를 방해한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 진상규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재현이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그때 나온 부정선거 투표지들이 뭡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죠? 배춧잎 투표지, 옆구리가 이렇게 터진 투표지, 본드가 있는 투표지, 일장기 이렇게 투표관리관 도장이 짓 뭉개진 투표지, 일타사피 붙은 투표지 등등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재현이가 이걸 깔아 뭉개는 거예요. 그 조재현이가 바로 대륙아주 출신이다 이거예요. 네? 당시의 권순일은 당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누굽니까? 권순일입니다. 권순일. 권순일이 대륙아주 출신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이 변호사 등록 없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법률 활동을 했다 하면서 수임료를 받았다. 1억 5천만 원. 그래서 지금 법적 송사에 말려 있는데 권순일. 이 사람은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관 시절에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이승택, 이 사람도 지금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입니다. 자, 인적 구성이 이렇습니다. 네. 지금 대륙아주 고문으로 있는 문상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지금 저 대륙아주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프린트 스크린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선관위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담당과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무슨 상임위원까지 지냈던 사람이에요. 네. 이승택.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상택이라고 사람도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입니다. 또 민경욱 전 국회의원의 지역구에서 선거 무효 소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선관위 입장을 대리한 사람도 윤상아 변호사라고 있는데요. 그 사람도 대륙아주 소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륙아주 고문으로 있는 김석수 변호사, 이 사람도 지금 제10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시절에 국무총리까지 했었습니다. 32년생, 나이 많으시네요. 네. 이런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 중에 부정선거 관련해서 선관위를 대리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용복이라고 있습니다. 이용복, 이 사람입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출신이에요. 중앙선관위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을 때 특검을 했는데 그때 특검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박영수에 의해서 최순실 특검 당시 2016년에 특검보로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대류가주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봐서는 이 사람도 박영수가 데려갔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후에 대류가주의 선거 전담 법률 조직 센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부터는 KT 법무실장 부사장으로 갔습니다. 이게 당시에 나왔던 기사의 한 줄입니다. KT 뭡니까? KT가 지금 KT의 그 통신망이 부정선거에 이용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 사람이 선거 관련 조직 법률센터까지 운영했던 사람을 KT로 간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도 하게 됩니다. 자, 국민의힘에도 대류가주 출신이 많아요. 나경원이, 오세훈이, 김재원이, 특히 김재원은 국민의힘 선거위원을 맡으며 부정선거에 대한 의견조차 낼 수 없도록 막았다고 하네요. 근데 김재원은 여기 이제 중국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과 아주 뭐 관련이 많아요. 푸단대학 한국연구소 고문을 지냈고 중국 베이징 이 검사 출신입니다. 베이징대 국제대학원 연구학자로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류가주에서 입법과 선거 관련 자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류가주가 중국과 관련한 변호 혹은 법률 뭐 프로젝트나 비즈니스를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류가주가 최근에 이게 지난 6월 기사입니다. 중국 율사협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이 대류가주가 이름도 조금 뭐 좀 중국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국제 사업을 한다는 게 나쁘진 않겠지만 선관위와 유착이 이런 정도로 깊은 걸 봐서 또 부정선거가 중국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은 뭐 상식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하고 있는 선관위에 했던 대류가주의 중국과의 이런 뭐랄까요 연계가 심상치 않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중앙선관위 요직들의 대류가주 출신 변호사들이 들어가 있고 부정선거 소속 담당 법관들이 대류가주 출신이며 조재현이 또 누굽니까? 박정화 중앙선관위 담당 변호사도 대류가주 출신이고 아까 젊은 친구 유성환가요 뭔가요?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한 재판에서 판사, 피고 측 변호사가 같은 법무법인 출신이다 이겁니다. 이익과 의무가 충돌하고 있어요. 이익과 의무가 충돌하면 뭘 따라야 됩니까? 의무를 따라야죠. 도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제일 첫 사례에서 봤듯이 김영현 전 장관에 대한 대류가주는 수임을 했다가 사임했잖아요. 이익을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법무법인의 이익과 다르니까 수임했던 사건에서 사임한 거 아닙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정치적인 그런 사건도 많이 맡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실력이기도 하지만 그걸 바르게 맡아야지, 바르게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타 항공 게이트 이후에 이스타 항공 회생 담당 변호사도 대류가주 출신이라고 하네요. 이스타 항공 게이트는 아시죠? 지주회사의 오노인 이상직 전 의원이 지주회사의 뭐 주식을 넘기면서 싼 값으로 해서 배임을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스타 항공은 특히 뭘로도 유명합니까? 문재인 사이가 여기 불법 취업했다가 그만둬서 세간의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중국 선거 부정선거
성관이 문재인 이 대륙아주 법무법인을 규정하는 키워드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야,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한틀 시스템의 비자금 형성과 관련해서 효성그룹 조성래 회장의 횡령 배임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도 대륙아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성래 회장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횡령을 얼마 했는지 배임이 뭔지 이거 구체적으로는 알고 싶지는 않고 한틀 시스템 뭡니까? 이거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 선관위 주장대로라면 거기 제작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 회사가 관련된 소송에 또 대륙아주가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이 기사에는 대륙아주에는 한동훈의 장인인 진형구 전 검사가 고문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확인이 안 되네요. 근데 한동훈의 장인이 중국 관련 뭐 주간지인가요? 잡지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사람이 검사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 변호사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관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에 법적인 분야에서 특히 대륙아주의 진출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 기사는 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했다. 그들이 누굽니까? 법조인, 변호사, 박영수가 만든 대륙아주. 근데 박영수는 누굽니까? 박지원이가 키웠습니다. 박지원이의 아까 뭐라 그랬나요? 신복이라 그랬나요? 박지원의 오른팔. 박지원이가 키웠습니다. 박지원이는 박영수를 키우고 박영수는 법무법인을 아주와 대륙을 합병을 해서 이 대륙아주를 키우고 있고 근데 이 대륙아주는 중앙선관위와를 장악하고 있고 중앙선관위가 하고 있는 각종 소송에 대리하고 있고 근데 그 소송은 다 부정선거고 근데 부정선거에서 다 명백함에도 증거가 명백함에도 부정선거 증거를 외면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하는 것은 그래서 불가능하다라고 이 글은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죠? 거짓을 도둑놈을 법으로 보호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도둑놈 강도를 법이 적발을 해서 합당한 처벌을 하지 못하는데 도둑놈 강도 또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선거도 또 도둑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도둑놈을 못 잡으니까 그런 거죠. 왜 못 잡습니까? 법률 전문가들이 못 잡도록 이렇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디다? 대륙아주 법무법인이다. 라고 이 글은 쓰고 있습니다. 그 글에 동감합니다. 여러분, 변호사들 다 심판해서 교수형 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깨어나야 됩니다. 불법 탄핵을 시켰던 박영수, 이규철, 한동훈 등등이 이제 부정선거로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그 실체가 대륙아주다. 구체적인 실체가.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으로 부정선거를 진상규명하려던 전 국방장관을 수임했다가 수임을 사임한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애국 국민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백두산 TV 8입니다. 구성재입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